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사 1급을 담당하는 고병갑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좀 속도감 있게 지역사회복지론 좀 마음 편하게 빨리 해서 오전에 끝낼 겁니다. 지역사회복지론 끝내고 그래서 좀 더 빨리 해서 이제 정책론 3교시로 진행을 할 겁니다. 2교시에 대해서 2교시 전공 교수님들은 서운하실지는 모르나 우리가 시험으로 볼 적에는 저도 설명하기에 참 난감하고 살찌울 것도 없고 살찌우면 더 위험해지니까 그래서 있는 것들 그냥 독해오듯이 막 빨리빨리 진행을 하고 있는데 하여튼 2교시 똑같이 25문제 75문제 출제가 됩니다만은 무시할 수는 없고 그렇다고 해서 한국사 선사시대처럼 시간 보낼 수는 없고 해서 이틀 만에 이렇게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274페이지에 보시면 사회복지 실천의 이론적 기초가 있습니다. 사회복지 실천의 이론적 기초가 있는데 25개 문제 중에 한 해에서 보통 많아야 2개가 출제가 되는 것이 되겠는데 거기 보면 사회체계 이론도 있고 생태학 이론도 있고 기능론도 있고 갈등론도 있고 또 저 뒤에 가면은 엘리트 이론도 있고 다원주의 이론도 있고 권력 의존도 있고 자원동원 이론도 있고 사회교환 이런 많은 이론들이 있는데 그걸 너무 많이 가져가면 다쳐. 그러니까 이것도 지금 제가 줄여서 이만큼 했는데 이것도 좀 더 줄여보는 방식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중요한 여기는 봅시다 해서 체크 이렇게 해서 나가는 방향을 할 겁니다. 자, 먼저 사회체계 이론입니다. 선생님들 인행사를 통해서 체계 이론, 자, 한번 우리가 판서하지 않고 체계를 생각해 보시죠. 체계의 구성 요소에는 투입, 전환, 산출. 가장 기본 테마인데 그 세 가지만 가지고도 서로 주고받는 영향력, 되돌림표가 있어서 환류 이렇게 넣지 않습니까? 투입, 전환, 산출, 환류만으로 이루어진 이러한 그 체계, 시스템을 우리는 폐쇄 체계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그에 비해서 그 체계의 가장 아웃라인, 소위 그 바운더리, 경계를 중심으로 그 밖에 있는 경계의 밖에를 우리는 인바이런먼트 환경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환경과 상호 교류를 하고 있으면 그래서 경계, 환경, 상호 교류, 인터페이스 거기까지 포함한다면 개방 체계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폐쇄 체계와 개방 체계의 구별 실익은 환경과의 상호 교류가 있느냐 없느냐를 가지고 따진다고 했습니다. 뒤에서 배우시겠지만은 사회복지 행정론에서 개방 체계 이론, 폐쇄 체계 이론 이렇게 설명을 할 적에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조직 모형에서 고전 모형인 과학적 관리론이나 관료제론이나 공공관리론이나 이런 것들은 전부 환경은 언급하고 있지 않거든요. 다시 말해서 폐쇄 체계 이론입니다. 마찬가지로 인간관계론이라고 할 수 있는 신고전 모형도 환경 언급하지 않습니다. 조직 내에서만 폐쇄 체계 이론이죠. 그에 비해서 오늘날 나와 있는 새로운 신제도 이론이나 정치경제 이론이나 이런 것들은 모두 환경과의 관계에서 이렇게 다있기 때문에 오늘날의 조직 이론은 개방 체계 이론이다. 이런 것처럼 인행사에도 배우셨던 그 개방 폐쇄의 구별 실익은 환경과의 상호 교류가 있느냐 없느냐를 따진다고 했습니다. 또 체계의 특징, 상호 의존성. 체계는 수없이 많은 구성 요소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러한 구성 요소들이 서로 도와가면서 하나의 전체를 이끌어간다. 그래서 상호 의존성. 그리고 거기에는 상하 유계 질서가 존재를 한다. 유계성. 그리고 모든 체계는 어떠한 체계도 부분인 듯 하면서도 전체이고 전체인 듯 하면서도 부분으로서 성격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그걸 우리가 홀론이라고 그랬죠. 홀론의 성격을 가지고 있고 또 어떠한 체계든지 간에 이 모든 체계는 일정한 상태를 유지하려는 이런 그 정적 개념을 가지고 있는데 안정상태라 하고 그러는 매 순간과 순간 사이에 그러기 위해서 에너지를 소모하는 이런 경향성을 가지고 있는데 개방체계에서는 그것을 항상성이라고 표현하는 것이고 폐쇄체계에서는 균형이나 평형이라는 단어로 표현한다고 그랬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은 모든 체계는 엔트로피가 존재를 하죠. 저를 포함한 선생님 한 분 한 분들의 이런 그 인간 체계에도 엔트로피는 진행되지 않습니까? 소멸, 또 망각, 소실, 되어가는, 사라져가는 이런 그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모든 체계는 그것을 최대한 늦추려고 오히려 욕심내서는 그것을 정반대로 오히려 발전 경향으로 업그레이드 시키려고 하는 이런 성향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네겐트로피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옛날에는 이 네겐트로피, 특히 가장 먼저 하강적 변화, 인간 발달의 하강적 변화를 가져오는 이런 피부에 대해서 여자들만 이렇게 신경 쓴 것 같지만 요즘은
이제는 급변호사에서 옛날보다 사람을 보는 시간이 짧아졌거든요. 옛날에는 앉아보세요. 이 조곤조곤 얘기하면서 본이 어디예요? 집이 어디시고 부모님 다 계시나? 이렇게 조곤조곤 물어봤는데 요즘은 1초도 안 걸립니다. 몰라고 오세요. 이메일로 보내세요. 그래서 1초도 안 써요. 슉 특징되는 학교, 지역, 뭐 남, 여 딱 보고 딱 폐기 처분하든지 오른쪽으로 놓든지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즘에는 나라고 하는 고병갑이라고 하는 상품이 그야말로 상품 가치가 있느냐 없느냐를 그 사람이 찾아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보여줘야 돼요. 그 1초도 안 되는 사이에 내가 보여줘야 되거든요. 쓱 지나가니까. 바로 그때 이 표장지를 데미지를 하는 그런 것을 네겐트로피라고 그러죠. 잊혀지지 않게. 나를 기억하게끔. 많은 사람들이 나를 보존하고 있게끔. 이렇게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요즘은 그야말로 청담동이 여자만은 아성이 안 됐잖아요. 이제는. 많은 남자들도 특히 젊은 사람들은 뭐 피부나 이런 거에 굉장히 많이 남자들 화장품 많이 합니다. 저는 안 씁니다. 많은 선생님들이 여기 노량진에 있는 사람들은 화장품 세트 갖고 다닙니다. 왜냐하면 방송도 하고 이렇게 방송 사실 뭐라고 하지 않습니까? 사실 제가 게으른 거예요. 그래서 피부 관리 참 많이 하고 이렇게 머리카락 관리 또 이거 뭐 펄도 오고 이렇게 깎아지고 등 긁는 거 있죠. 그 분홍색 얻은 거. 그런 것도 갖고 다니고. 우리 하면 이제는 그냥 젊은 사람들의 일반적인 화장이라는 것이 여자의 영역이 아니라 남자들에게도 보편화될 정도로 네겐트로피의 하나의 그 특징을 보여주고 있어요. 뭐 이런 것처럼 있는데 이러한 그 일반 체계론을 실질적인 사회 현실에다 접목시킨 것을 사회체계라고 했습니다. 사회체계 우리가 노트 정리할 때 사회체계에서 탈코트 파슨스는 사회체계의 위계를 가장 상위의 문화체계, 사회체계, 인격체계, 행동적 유기체라고 적은 적이 있습니다. 뒤에 또 한 번 이제 적을 때가 있습니다만 이렇게 해서 그러면서 모든 체계의 기능을 아질로 표현했죠. 아질. 어떤 체계든 간에 사회 변화에 적응하려는 아답테이션. 찾으셨습니까? 아직 못 찾으셨어요. 어쨌든 그 모든 사회 체계가 가지고 있는 기능에는 아답테이션, goal attainment, 인테그레이션 그리고 레이턴트 패턴 메인티넌스에서 유형 유지 기능 어떤 체계든 간에 그런 기능은 어떤 사회 체계도 그 기능은 수행한다라고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자, 지금까지 체계에 대해서 인행사에서 배웠던 것을 한번 쭉 봤는데 자, 거기 사회 체계 모든 체계는 서로 연결되어 상호작용을 한다. 우리는 이걸 간단하게 상호 의존성 이렇게 설명했죠. 당연히 지역사회라고 하는 이 지역사회 체계도 많은 인적, 물적 구성 요소들이 존재하되 그들은 서로 도와가면서 지역사회 전체의 이익을 위하여 헌신하고 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사회, 우리가 살고 있는 아파트 단지의 주민들은 서로 남남처럼 인사도 않고 지나가지만 서로 도와가면서 이렇게 존재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은 서로 아는 척 하든 않든지 간에 상호작용하는 부분들은 하나의 전체 체계를 만들며 전체 체계는 다시 부분들에게 영향을 미침으로써 부분과 전체는 불가분의 일체가 된다. 그렇게 해서 이들은 순환적 관계성 또는 혼론적 성격을 다 같이 가지고 있지요. 저희 아파트에서도 한 2주 전에 11층에서 어떤 분이 아마 그 심장질환이나 있는 거 119가 왔다 갔다 하면은 그 한 사람, 그 지역 주민들을 한 만여 명 중에 한 사람이 병원을 갔을 뿐인데 분위기가 왠지 약간 축 가라앉는 이런 그 느낌이 확 있거든요. 이런 것처럼 모든 지역사회는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것을 안다면 지역사회 복지 실천이라고 하는 이런 지역복지는 어떤 역할을 해야 되겠어요? 그러게끔 지역사회는 서로 남남처럼 살아가지만 서로가 아는 듯 모르는 듯 영향을 주고받는 관계라면 그런 관계가 긍정적 관계로 이끌어지도록 조성해야 되는 것이 지역복지 실천이다 하는 것이 사회체계 이론이 아니겠습니까? 학자들은 말을 이렇게 재미없이 딱딱하게 썼지만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그런 역할들을 자주 하다 보면 선생님들에게 이번에 출마하시지요? 이렇게 이제 나오지요. 이번에 출마하시라고. 지금 아까 말씀하셨으니까 출마 가능하잖아요. 내년에 기초의원 출마하시지 한번. 기초의원 25이면 국회의원, 기초의원은 25인데 총선 가보셨습니까? 총선에 가보셨죠? 투표할 때 몇 번 찍었어요? 도장을. 먼저 국회의원 후보자들에게 한 장 찍고
그다음에 이제 정당에다가 또 한 장 찍고, 정당 명부 있으니까. 그다음에 뭐 도지사 하나 찍고, 도지사나 시장 찍고, 그다음에 광역시도의원 하나 찍고, 또 교육감 하나 찍고, 기초단체장 하나 찍고, 그다음에 기초의회의원 하나 찍고, 도장 찍다가 팠나? 근데 그 중에 알고 찍은 것은 뭐라고 찍었어? 대부분 국회의원 하나, 정당 하나, 나머지는 바쁜데 지금 바로 간다니까 꾹꾹꾹 이렇게 찍고 오지 않습니까? 공탁금은 200만 원입니다. 기초의원 공탁금 연봉 6천입니다. 하고 싶은 말 마음껏 할 수 있는 기간이 주어지고, 그리고 그것이 떨어질 확률보다 덜 확률이 높다는 거죠. 꿈이 있다면, 지금 이제 정당에서 후보자, 기초의원도 다 후보자 공천하거든요. 공천하는데 한 정당에서 여러 사람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A, 1-B, 1-C 그러면 한 정당에서 세 사람이 나온 거예요. 꿈이 있다면 내가 뒤졌는데 앞에 번호만 찍으면 될 가능성이 더 많지요. 저 17번호만 거기까지 안 읽어버리니까 한 3번 넘어서면 사람들이 안 보죠. 꿈이 있다면 앞번호만 내가 찍어내면 될 가능성이 더 많다는 것입니다. 200만 원이고 우리 애들 아르바이트 하는 거 보니까 하루에 10만 원씩 버니까 한 달 정도 아르바이트 하면 공탁금 나올 것이고, 젊으니까 그냥 몸으로 그냥 매진하는 시간 좀 보내시면 충분히 가능하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알고 찍는 것이 아니라 아니 내가 찍은 사람이 젊은 사람이었어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 지금 제가 장난같이 말을 하지만 많은 젊은 사람들은 정치 쪽에 대해서는 전혀 에이라고 자기 나이를 봐도 주인 나이처럼 생각하는데 그러지 않습니다. 자녀분들이 있으시면 한번 우리가 경험이란 말을 가지고 국정이나 지역사회의 그 삶을 좌지우지할 건 아니겠습니다만 한 번쯤은 생각해 보실 충분히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적극 추천합니다. 연봉 6천입니다. 자, 1번에 보시면 가족, 집단, 조직 등과 같은 지역사회 하위 체제의 행동은 유계성이 있죠. 전체 지역사회뿐만 아니라 그 체제 구성원들에게도 영향을 미친다. 1번에 2번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설명을 했죠. 1번에 2번을 설명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지역사회복지사는 지역사회와 지역사회의 구성원들이 그렇게 긍정적으로 상호작용을 하게끔 분위기를 조성하는 역할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좋습니다. 다음에 2번 생태학 이론. 생태학 이론이라는 것은 생태체계 이론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생태학은 환경과 인간 간의 상호작용성을 전제로 하는 것이 생태학입니다. 생태학이라고 하는 것은 그 이론 기초를 바로 다윈의 진화론에서 닦고 있는데, 환경이라고 하는 것은 고정불변이 아니라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는데, 변화해가는 환경 속에 적응하는 자는 살아남는 것이고 적응하지 못하는 자는 도태되어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인정하자라는 것입니다. 인정하자. 적자생존론이죠. 적자생존론. 세상이 1급을 원하면 1급을 가져야 살아남는 것이지, 여전히 2급을 가지고 내가 사회복지사면 되지? 안 됩니다. 안 되는 현실이니까 내 몸값을 아예 인정도 안 해버립니다. 몸값은커녕 아예 상품을 보려고도 안 씁니다. 내 상품은 1급을 기본 조건을 갖추고, 그리고 다시 또 거기다 엔드, 알파, 엔드, 베타를 만들어 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윈의 진화론의 바탕을 둔 적자생존론의 바탕을 두고 환경에 변하는 자는 살아남고 그러지 않는 자는 도태되어 간다는 것을 전제로 이끌어가는 이론이 생태학 이론입니다. 이 생태학 이론은 환경 속에 살아남기 위한 치열한 경쟁이 어느 정도라고 하냐면, 아주 부드럽게 표현을 해서 3번에 지역사회 내에 존재하는 모든 구성 요소들은 지역사회 내에 존재하는 희소자원, 거기에 보면 토지, 집, 일자리, 자원 등을 획득하여 참 부득이해서는 끊임없이 경쟁을 한다는 것이 3번의 내용입니다. 끊임없이 경쟁을 한다. 그 때문에 이 생태학 이론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적자생존론을 지역 구성 요소들에게 알려주는 것이 지역복지 실천이다 하는 관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너 알지? 뭔 말이야? 도태되어 가는 거야. 선생님들 잘 아시는 자선조직협회의 이론적 기초에 있던 사회진화론이나 자선조직협회 이론 기초 사회진화론 아닙니까? 또 미국의 복지관이 뭐예요? 역시 사회진화론이지요.
미국의 복지관을 이끌어가는 이론기죠. 스펜서주의가 있는데 스펜서주의? 왜 국가가 나서서 도태되어야 할 것을 자꾸 살려놓냐. 진정 살아남아야 할 것조차도 뿌리를 뽑을 수 없게끔 자꾸 국가가 방해하면 안 되지. 도태되어야 할 것은 도태시켜라. 지가 열심히 못 살아서 변화된 환경 속에 살아남지 못한 것을 뭘 국가까지 나서 이렇게 난리를 치냐. 그래서 국가가 주도하는 이 사회복지에 대해서 아주 부정적인 관점을 갖는 것이 사회질환적 관점이고 거기는 스티그마를 당연히 씌우는 거예요. 가라놓으면 쪽팔리는 거지. 가라놓으면 좋은 거야. 잘 사는 사람 방해되는 거야. 이렇게 표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미국식 복지관이나 사회진화론적 관점이나 생태론적 관점이나 적자생존론은 도태될 것은 도태되고 살아남을 것만 남아서 보다 발전적인 미래를 이끌어가야 된다. 라고 하는 이런 그 이론입니다. 거기 생태학 이론 나와 있지요. 관점 아시겠지요. 그래서 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이런 의지나 이런 것을 키워주는 것이 바로 지역사회 복지사의 역할이라고 봅니다. 다음에 기능론과 갈등론이 같이 묶어놨습니다. 기능론과 갈등론을 같이 묶어놨는데 기능론에서는 제가 단어 8개를 적어드렸지요. 단어 8개에다가 그리고 사회복지의 대상을 찾아냈어요. 자, 보면 기능론. 자, 여기 사회복지론이지만 기능론, 정책론까지 한번 같이 연결을 시켜보겠습니다. 같이는. 먼저 기능론의 특징 그리고 갈등론의 특징 본 것처럼 이 기능론은 사회의 구성요소의 관점을 사회의 인적, 물적 구성요소는 스스로 자발적인 합의를 통해서 서로 도와가면서 두 번째를 이거 세 번째로 씁시다. 그냥 옛날에 쓰던 차례로 쓰는 게 낫겠지요. 지역사회의 구성요소나 체계의 구성요소는 자발적 합의에 의해서 각자 할 일을 정하고 서로 각자 할 일을 정하고 기능적 조정 이것을 역할 분담 또는 역할 분화라고 합니다. 서로 각자 할 일을 정하고 그리고 서로 도와가면서 전체를 위하여 헌신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봅니다. 전체를 위하여 헌신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로 이루어져 있는 사회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당연히 다툼이 없이 안정적이고 각자 할 일을 정해서 열심히 서로 도와가면서 일을 하고 있으니까 안정적이며 질서가 유지되고 조화와 균형을 이룬 상황에서 똘똘 뭉친 통합된 모습으로 나타난다라고 사회를 참 아름다운 세상으로 이렇게 봅니다. 이 단어가 나오면 무조건 기능론입니다. 이 단어가 나오면. 여기는 다툼이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각자 할 일을 정하고 각자 전체를 위하여 다 모두 헌신하고 있으니까 다툼이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 사회에는 많은 갈등 등의 사회 문제들이 등장을 하는데 왜냐하면 우리가 그리스 로마 신화를 보더라도 시내 동네에도 부부간에 제우스와 헤라 사이에 질투가 있고 막 이런 살인도 있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인간 사회이기 때문에 우리가 보면 다툼이 없을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다툼이 있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 일부 구성 요소에 제할 일 못하기 때문에 부적응이 원인이 되어서 발생한다고 봅니다. 부적응이라는 것은 환경에 만족을 느끼고 생활하는 것은 적응하고 있다고 표현하는 것이고 환경에 만족을 느끼지 못한 상태는 부적응 상태에 있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선생님들께서는 지금 현재 맞아요. 기후 환경이 지금 참 부적응일 거예요. 약간 좀 덥다 하는 생각이, 복도 문을 못 열어놓고 약간 덥다. 이런 것처럼 이건 부적응이죠. 그리고 우리를 둘러싼 환경에는 인문 환경도 있고 자연 환경도 있고 사회 환경도 있고 물적 환경도 있고 인적 환경도 있고 많은 환경이 있는데 그것이 다 나에게 만족을 주면은 참 만족스럽다. 일부가 만족을 주지 못하면 좀 부적응 상태이다 표현하는 건데 다 일부 구성 다 맡은 바 역할을 충실히 하면서 적응해서 살아가는데 일부 미꾸라지 몇 마리가 부적응 적응하지 못하면 이거 부적응 우리는 일탈 탈선
또는 비행 이런 식으로 표현하지 않습니까? 일탈, 탈선, 비행 이런 걸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이 갈등 등의 사회 문제는 어쩌다 발생하는 일시적 현상이지만, 미꾸라지 몇 마리에 의해서 어쩌다가 발생하는 일시적 현상이지만 극히 부정적인 병리현상, 사회 악이다라고 이렇게 극단적으로 봐버립니다. 제방에 뚫린 바늘구멍 하나 우습게 볼 것 아니다. 그것이 결국에 제방을 무너뜨릴 것이다. 그래서 보이기에는 아주 예외적이고 일시적 현상이지만 극히 예외적인 병리 현상이다. 그러면 이 갈등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가? 해결책은 어떻게? 사회복지사는 부적응 상태에 있는 구성 요소를 적응 상태로 복귀시키거나, 자, 리치몬드가 뭐라고 그랬지요? 개인과 환경 간의 개별적이고 의도적 조정을 통하여 그 개인의 인격 발달을, 즉 적응 상태로 복귀를 도모하는 일련의 과정을 사회복지 실천이라고 그랬거든요. 환경과 관계가 뭔가 못 맞지 못하니까 조정하자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부적응 상태에 있는 클라이언트를 적응 상태로 되돌려놓는 것을 사회복지 실천이라고 한다. 리치몬드 의도가 그렇습니다. 그런 것처럼 적응 상태로 되돌려놓거나 아니면 제거시켜버리면 된다는 것입니다. 차별적 접촉 이론, 아노미 이론 이런 것들이 전부 여기에 관련된 건데, 영철이도 아시고 호순이도 아신다고 하셨지요? 걔네들이야 우리 4,800만이 밥 한 끼 준다고 우리의 경제력이 무슨 뭐 거덜나고 그러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한두루 거다 보니까 이제는 우리가 아노미라고 학문적으로 접근하기에는 너무 약올릴 만큼 얼마나 죄 없는 사람들이 지나가 날벼락 맞듯이 몇 개의 과정이 깨져버리지 않아요. 묻지마 살인, 묻지마 강간은 안 됩니다. 묻지마 살인, 묻지마 폭행, 이게 말이나 됩니까? 자기 짜증난다고 몇 집안을 죽여? 그래서는 안 되죠. 돌아올 가능성이 있으면 직접적 서비스 제공, 지시하기, 지지하기, 정화법 등을 통해서 돕기도 하고, 간접적 서비스 제공인 구체적인 서비스 제공이나 아니면 환경 조성 조정 등을 통해서 적응 상태에 돌려놓지만 돌아올 가능성이 없는 것은 제거해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엠네스티에 의해서 사형 폐지 국가로 지정될 거면 사형을 집행하지는 않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정상성 사회에 얼굴을 들이밀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는 거죠. 희소자원의 자등분배. 합격증 다 안 주잖아요. 권력, 재산, 명예, 부. 늦둥이 갖고 싶습니까? 늦둥이 다 안 줍니다. 자, 이런 희소자원을 누구는 많이 누구는 적게 갖고 있는데 그걸 어떻게 바라보냐. 기능론에서는 이건 당연하지. 그거 있잖아요. 당연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저마다 하는 노력 다르고, 저마다 보여주는 능력 다르고, 저마다가 과시하는 기여도가 다르니까. 우리가 생각하더라도 열심히 노력한 자는 더 많이, 더 빨리, 게으른 자는 더 늦게, 더 조금 하자 등은 당연한 사유가 되겠습니다. 선생님처럼 황금 같은 이 초봄에 초가을을 포기한 대가는 충분히 이익을 즐긴 자에 비해서 누려야 되거든요. 사람들은 그렇게 말을 하죠. 1급 있으면 뭐해? 우리 나이가 몇인데. 그 사람은 엔트로피만 생각하고 있는 거죠. 엔트로피가 뭔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거죠. 내가 엔트로피란 단어 자체를 끄집어내기 싫어서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거거든요. 저도 끊임없이 목표를 설정해서 끊임없이 도전을 해나갑니다. 알죠? 저도 엔트로피가 진행되고 이미 진행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나보다 훨씬 더 포장지가 좋은 젊은 사람들, 이 사람들이 온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그것을 벗어나기 위해서 끊임없이 투쟁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저도 이제 화장품 세트 사겠어요. 그 조그만 거 주머니에 요만한 거 막대로 든 거 있죠? 막대로 든 거. 막대로 든 거 있습니다. 이런 것도 갖고 다니지만 이제는 다 가방도 하나 사겠어요. 가방. 당연하다고 하는 거예요. 노력한 자는 당연히 더 대가를 받아야 된다는 거. 그래야 아는 사이죠. 이렇게 희소자원의 자등분배에서 나타난 사유의 모습을 계층이라고 합니다. 계층.
선생님들은 상류층, 중류층, 하류층이 어느 쪽에 속합니까? 1번 상류층, 2번 중류층, 3번 하류층, 답은 2번 중류층이라고 표현을 해요. 한번 선생님들이 중류층인지 완화한 사람은 6개의 기준을 가지고 상류층, 중류층, 하류층을 나눴어요. 객관적으로 6개, 미국에서. 소득이 많으면 상류층이겠지요. 근데 소득이 많은데 매춘이나 마약 밀매를 통해서 소득이 많다. 상류층이라고 하겠어요? 화장실 통로를 타고 탈출한 멕시코의 마약왕 구스만이 상류층이라고 하겠습니까? 정말 소득도 많고 열심히 해서 벌었는데 직업이 무엇이냐? 우리나라에서는 직업에 무슨 귀천이 있냐라고 하지만 분명히 말하자면 직업에 귀천은 있습니다. 사회복지사는 한 번도 밑바닥에 있어 보지 않아서 잘 모릅니다. 왜냐하면 사회복지사는 처음부터 이미 우리보다 어렵다고는 누군가의 하소연을 그를 들어주는 사람이고 그걸 배려하는 사람이거든요.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도 가면은 말단 9급으로 시작하지 않습니다. 9급으로 가는데 가면 이미 주민센터 가보시면 어떻습니까? 이미 6명에서 8명 정도의 보조요원이 이미 대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가서 뭐냐면 일반 행정은 저쪽 동장님께서 총무개정이고 이쪽 복지 파트는 이쪽에서 일과를 하는 거예요. 그냥 기본 출발 자체가 사회복지는 장으로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도 먼저 업무 분담 딱 이렇게 하고 그렇게 하는 거죠. 잘 모릅니다. 계층 당연하다고 봅니다. 이거에 의해서 잘 살고 못 살고 명예롭고 명예롭지 않고 이렇게 한다는 거죠. 이것은 당연할 뿐만 아니라 사람들은 이 계층을 불평등이라고 표현하는데 불평등의 표현도 좋다는 거예요. 그것이 있어야 사회 발전이 이루어진다. 사회 발전의 하나의 원동력이 된다라고 합니다. 나도 저 사람처럼 큰 집을 사고 싶다. 나도 저 사람처럼 높은 계급으로 승진하고 싶다. 이러한 노력들이 나의 발전도 가져오고 그것이 쌓여서 사회 발전을 이끌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차등이란 단어는 분명히 존재해야 된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 문제 발생의 원인, 사회정책은 사회의 문제 발생의 원인을 부적응해서 잡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회정책은 적응 상태로 되돌려 놓기 위해서 어떤 정책을 쓰겠어요? 적응 상태를 주기 위해서. 여기에서는 고용정책을 쓸 거예요. 고용정책. 우리가 정책이라고 할 적에는 적응을 못한다고 해서 개인에게 책임을 묻는 거지요. 그런데 당신 고등학교 나왔어? 우리는 대학교 나와야 돼. 안 돼. 학력이 부족하다고. 여자예요. 우리는 남자만 뽑아요. 나이가 많으시네요. 안 돼요. 저희는 젊은 사람만 뽑아요. 장애가 있네요. 안 돼요. 그럼 개인 책임입니까? 사회 구조가 남자라고 여자라고 성별, 연령, 종교, 지역, 학력 이런 것들 차별하는 구조가 되니까 내가 적응하려고 해도 적응을 못하는 거 아니야. 그러면 국가 공권력이 개입을 해서 적응하려고도 적응을 방해하는 요인들이 있으면 제거해 주면 되겠네. 그렇죠? 그 타인 분할, 시간 선택제라든지 이런 것 등에서 기존에 있는 기득권을 가진 물론 근로자 계층에도 이런 소리 들으면 또 문제가 심각해집니다만 조금만 2시간씩만 나눠주세요. 그것도 시작해서 장애인 고용촉진법에서 나온 것처럼 적어도 50명 이상으로 해서 5% 이내에서 대통령이 정하는 비율 이상의 장애인을 고용을 해라. 그렇지 않으면은 정부에도 지원 안 해버리겠다. 이렇게 국가가 개입해서 적응하고 싶어도 적응하지 못하는 사람에게 적응할 수 있도록 해주고 또 적응하려고 해도 시간이 더져서 바뀐 세상에 새로운 기술을 배우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미리 그것을 배울 수 있도록 고용안정, 직업능력 개발 사업을 통해서 적응할 수 있도록 해주고 이렇게 공공부문은 고용정책을 통해서 부적응을 미리 예방하거나 부적응 상태의 클라이언트를 적응 상태로 되돌려 놓을 수가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민간 부분을 중심하는 사회사업은 사회복지 실천이지요. 사회복지 실천 현장에서는 어떤 정책을 쓰겠어요? 부적응 상태에 있는 사람에게 전통적 모델로서 상담이나 또는 심리치료 또는 가족치료,
가족 상담이나 치료랑 상담에 쓰겠어요. 이런 등등의 방법을 통해서 부적응 상태에 있는 클라이언트를 부적응 상태에 있는 지역 주민을 적응 상태로 이끌어갈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에 비해서 갈등론은 이 갈등론은 구성 요소들의 행태를 뭐라고 설명을 하냐면 구성 요소의 행태를 이들은 일방적 강제, 자, 우리가 보면 갈등론은 기능론과 달리 이 사유는 이분법적 사고로, 이분법적 구조로 이루어졌다고 봅니다. 이 사유는 지배와 피지배로만 이루어졌다고 봐요. 그에 비해서 기능론에서는 무수히 많은 계층으로 나눠져 있다고 합니다. 지배에 의한 일방적 강제, 억압과 수탈, 서로 돕기는커녕 대립 구조 속에서 전체 이익을 위하여 헌신한다기보다는 자기 집단만을 위해서 투쟁할 뿐이다라고 이렇게 구성요소를 비교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이 갈등론적 입장에서의 사회란 언제든지 변화가 이루어졌으면 하는 꿈은 변화, 변혁 또는 혁신, 사실은 타도죠. 갈등론적 이런 등등의 단어로 나타나면서 질서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이견, 경쟁 속에서 끊임없는 이합집산이나 해체 등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분열된 모습으로 사유를 표현을 합니다. 분열된 모습으로. 이 갈등론에서는 갈등 등의 사회 모습을 어떻게 해석하냐면 기능론에서는 어쩌다 발생하는 일부 구성 요소의 부적응, 즉 미꾸라지 몇 마리가 원인이다. 이렇게 발생했는데 여기에는 사회 문제는 사회 구조상 모순 때문에 일어난다고 봅니다. 사회 구조상 모순 때문에. 특히 불평등이 원인이라고 보는 거지. 불평등. 빈곤, 실업, 박탈, 배제 이런 등등으로 표현되는 불평등이 자기들만 가지려고 하니까 일자리를 자기들만 가지려고 하니까 부를 자기들만 가지려고 하니까 권력을 자기들만 가지려고 하니까 나눠 가져야 되는데 그래서 사회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이고 이러한 갈등 등의 사회 문제는 기능론에서 바라보는 것처럼 어쩌다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 사회에는 상존하는 현상이라고 봅니다. 어떻습니까? 선생님들께서는 진짜 화목한 부부로서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쇼윈도 부부로서 이렇게 송종국이처럼 살아가십니까? 입선이와 종국이 아십니까? 아무리 화목하다 해도 표현하고 않을 뿐이지 왜 갈등이었겠어? 부부간에도 맞닥지 못하는 것이 있고 그걸 표현하는 사람이 있고 표현하지 않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부모 자식 간에도 그것이 있고 형제 자매 간에도 갈등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인간의 복수의 인간이 존재하는 곳에는 반드시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기능론에서 말한 것처럼 그것을 사회학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사회 발전의 원동력으로 봅니다. 갈등이라고 하는 것은 그걸 끄집어내고 치유하는 과정에서 쓰라린 고통은 있겠지만 비온 뒤에 땅이 굳어지듯이 더 단단한 사유가 이루어진다. 그래서 갈등을 긍정적 요인으로 봅니다. 그러면 이런 갈등 등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자고 하냐면 이들은 불평등 구조를 타파하면 물론
타파라는 것은 너무 급진적이고 마르크스주의적 표현이 되겠습니다. 타파, 불평등 구조를 완화시키면, 그렇죠? 극단적인 이 양극화를 좀 이렇게 줄여놓으면 사회 문제는 최소화될 수, 없어질 수는 없어요. 상존하는 건 없어지지 않겠지만 최소화될 수가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들은 희소자원의 차등 분배를 희소자원의 차등 분배는 이것은 지배계층의 지배계급의 조작이라고 봅니다. 조작. 뭐 열심히 노력한 자 더 많이 더 빨리, 게으르게 노력한 자 더 조금 더 늦게.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출발은 뭐냐면 똑같은 출발이라는 점을 전제로 하는 거예요. 똑같은 출발점에 있다는 걸 전제로 했을 적에. 너는 먹고 사는데 걱정 없으니까 학교 갔다 오면 바로 열심히 더 공부하고 싶으면 열심히 공부해서 할 수 있지만, 나는 집이 가난하다 보니까 학교에서 오자마자 내가 어제 어디서 봤나? 뭐 가장 어린 해녀? 뭐 그런 걸 봤는데, 그런 것처럼 엄마가 빚이 많으니까 나는 학교에서 오자마자 바로 아르바이트에 가서 하고 끊임없는 아르바이트 2-3개를 거쳐서 오면은 아침에는 밤에 눈 붙지 와서 쓰러지기가 무섭게 잠들고 아침에 겨우 눈 떠서 가방 들고 학교 나오기가 바쁜데 내가 게으르게 사는 거냐? 내가 숙제 못 오는 것이 내가 게으르게 사는 사람이냐? 누가 열심히 사는 사람이냐? 캥거루족처럼 부모 품 안에서 너는 열심히 노력한다고 하지만 품 안에서 하고 싶은 대로 마음껏 너는 너와 그야말로 부모의 받은 것이 없어서 열심히 살아가서 부모를 도우려고 하는 나와 누가 열심히 사는 거냐? 그럼 너희들 이러는다면 누가 더 많이 누가 더 빨리 혜택을 받아야 되냐? 이렇게 말장난하지 말자는 거지요. 말장난하지 말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 희소자원의 차등분배는 지배계급의 주장이고, 이 희소자원의 차등분배로 강제로 갈라지는 것을 갈등론적 입장에서는 계급이라고 보는 겁니다. 계급. 그냥 요즘은 이제 따지도 않고 그냥 다 계층이라고 하지만 타도 되어야 한다라고 보는 거예요. 계급은 타도 되어야 된다. 세상에는 개인차도 있고 태어난 환경의 차도 있기 때문에 계층이나 계급은 존재할 수밖에 없다고 여기도 봅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똑같은 환경에서 똑같이 클 수는 없으니까 어느 정도의 계층은 있을 수밖에 없지만, 보편적인 현상이지만 꼭 있어야 한다라고, 여기 사회발전의 원인이라도 꼭 있어야 한다는 소리는 하지 말아라. 이렇게 하려고 노력해야 되지, 있을 수밖에 없고 있어서 사회가 발전한다는 그 말 같지 않은 소리 하지 말아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갈등론적 관점에서의 사회 정책적 접근은 무슨 정책을 쓰겠어요? 사회 정책적 접근에서는 여기에서는 당연히 소득 정책을 쓸 거예요. 소득 정책. 없는 자를 좀 더 갖게끔 말하자면 근로소득세제, 그렇죠? 그래서 나오는 국세청에서 관련된 이런 거라든지 좀 더 갖게끔 소득 정책. 그리고 사회사업, 사회복지 실천가는 급진 모델을 선호할 거예요. 급진 모델. 사회행동이나, 그렇죠? 행동가로서의 역할. 불평등 구조를 타파하기 위한 이런 같이 동참해서 행동으로 보여주는 그런 역할들을 강조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지금 기능론과 갈등론을 썼는데, 어쨌든 정책론에서 나오든 사회복지 실천 관련 쪽에서 나오든지 간에 세상을 바라보고 그 세상의 구성 요소를 바라보는 눈은 이렇고, 정책적 접근, 사회복지 실천적 접근은 이렇게 접근한다는 것을 봐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 이제 기능론이 나와서 기능론 갈등론이 나와 쭉 했습니다만, 거기에 구조 기능주의 나와 있죠. 구조 기능론이 정 생각이 안 나시면 이런 단어도 떠올려 보시고, 아니면 옆에 있는 체계 이론을 갖다가 그대로 쓰시면 됩니다. 체계 이론. 가만히 보면 이거 체계 이론이잖아요. 이 자체가 여기. 다 구성 요소는 서로 도와가면서, 그래서 상호 의존성을 일부 책에서는 시스템적 관계 속에서 이렇게 쓴 책도 있거든요. 시스템적 관계 속에서. 그러면서 앞에서 말했던 달코트 파슨스의 사회체계의 기능 아질,
아질 설명했지. 아질에서 아댑테이션, 고울 어테인먼트, 인테그레이션, 그리고 메인티넌스로 되어 있는데 레이턴트 패턴, 잠재된 양상, 말하자면 유형을 유지하는 기능에서 이렇게 해서 아질이란 단어를 설명을 했습니다. 다음에 갈등론. 갈등론은 거기 단어를 보면 사회는 서로 다른 이해관계를 추구하는, 좀 더 싸게 하면 자기 집단만의 이익을 위하여 투쟁하는 개인과 집단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들은 대립, 경쟁, 갈등, 변화의 관계, 단어 딱 나와 있다 보면은 이건 갈등론적 단어다. 무질서는 항상 존재하여, 말하자면 갈등이나 사회 문제, 무수히 많은 사회 문제는 인간 사회에는 항상 상존이란 말을 제가 썼습니다. 항상 존재하는데 이것은 비정상으로 봐서는 안 되고 오히려 이것이 있어서 사회 발전이 이루어진다. 보편적 현상, 상존하는 현상일 뿐만 아니라 사회 발전의 원동력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사회의 문제는 지배자의 탄압과 착취에 의해서 비롯되며 사회의 각 부분들 간의 관계는 경쟁적이고 대립적이고 갈등적이고 분열적이다. 이런 식으로 단어를 쭉 나열하시면 됩니다. 3번에 나와 있죠. 2번에 1번 갈등론에서 바라보는 지역사회라고 하는 것은 끊임없이 가진 자인 지배계급과 갖지 못한 다수의 피지배계급 간의 경쟁 구도로 나타난다. 2번에 1번 다 똑같은 말 계속하고 있습니다. 2번은 당연한 말이니까 읽어보시면 되겠고, 다음 페이지 가서 보시면 3번에 1번 갈등이론이 사회복지 실천에 미친 영향은 사회복지사로 하여금 소외된 억압과 수탈을 받는 피지배계층을 위한 행동가로서의 역할을 부추기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다. 개인과 사회의 문제에 있어서 클라이언트와 인식을 같게 해준다. 클라이언트가 누구겠어요? 맨날 억울한 시장을 강요하는 피지배계급일 거거든. 지역사회에. 그들과 인식을 같이 하게끔 하고 있다. 다음에 사회구성이론이 나와 있네요. 사회구성이론. 사회구성이론 중요 표시하시되 거기 사회구성이론. 지금까지의 모든 사회학 이론들은 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지배계층에 의해서 만들어져 왔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아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소유된 계층이라고 부르는 주변부의 삶이 모여서 우리의 사는 삶을, 세상을 만들어 오는 거다. 거기 1번 보시죠. 사회구성이론은 사회나 현실은 기존 체계에서 소유된 주변부 사람들이 만들어 간다라는 이론이 사회구성이론이고, 사회건설이론, 현실건설이론이라고 합니다. 오랜 세월 동안의 역사는, 발해를 세운 사람은 누구예요? 대조영, 최수종이가 세웠어요. 우리의 역사에서는 발해의 역사는 우리 민족의 역사라고 합니다. 소수지만은 최수종이가 몇몇 고구려 소위 유민들을 거느리고 대다수의 말갈족을 지배하면서 만든 나라라고 해서 우리 역사라고 하는데, 중국의 동북공정에서는, 왜냐하면 동북공정에서 동북 프로젝트에서는 그거를 자기들의 역사라고 합니다. 한국과 중국의 학자들이 아무리 모여서 의논을 한들 통화가 안 돼요. 우리는 건설자의, 지배자의 입장에서 이끌어간 리더를 중심으로 역사를 보는 데 비해서 사회주의 체계는 피압박 민족의 해방의 역사로 보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발해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대다수를 차지했던 말갈족의 해방의 역사라고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에서는 그것을 자기들의 역사라고 보는 거죠. 기존에 있었던 앞에서 최수종이 세웠다는 생각을 버려버려야 된다. 관점을 바꿔야 된다. 이렇게 해서 시작하는 것이 사회구성이론입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 2번 기존의 사회과학적 인식의 틀을 거부하고 주변부에 사는 집단들의 삶과 관련된 지식 발전을 위한 기초를 제공했다 하는 것이 사회구성이론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정형화된 이론에서 벗어나자 새로운 생각으로 접근해보자. 포스트 모던적 접근이라고 합니다. 4번에 나와 있지요. 과거의 객관성을 부정하는 포스트 모더니즘의 영향을 받았다. 상징적 상호주의에 뿌리를 둔다. 이것은 모두 진리의 상대성을 주장하는 입장들입니다. 진리의 상대성. 누구나 다 그래. 이 말은 뭐야? 절대성, 객관성, 보편성 이런데 그런 것을 거부하는 입장을 포스트 모더니즘,
또 상징적 상호작용론 그렇습니다. 나머지는 보시고 그다음에 오른쪽에 보시면 권력의존 이론이 나와 있습니다. 권력의존 이론. 지역사회에 있는 무수히 많은 지역사회의 구성 요소들은 권력을 가지고 있든 2번입니다. 권력에 의존하든 하는 방식으로 살아남고 있다. 이렇게 바라보는 거예요. 지역복지 실천이라고 하는 것은 권력을 갖게끔 하든 아니면 권력을 가질 수 없는 사람은 권력에 의존하게끔 하든 해서 지역사회의 구성 요소들이 같이 공존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을 지역복지 실천이라고 한다 하는 것이 권력 의존 이론입니다. 자, 거기 1번에 2번 지역사회 내 존재하는 조직들은 권력을 갖든지 아니면 권력에 의존함으로써 지역사회에 기여하고 있다라고 보는 이론이 권력 의존입니다. 지금까지 대부분은 권력을 가진 자가 이끌어갔다. 여기 앞에 있는 사회 구성 이론은 아니다. 권력이 아예 없었던 주변부의 삶이 우리의 현실을 만들어 왔다. 이렇게 보는데 그게 아니고 양자 모두가 이 지역사회를 이끌어 왔다라고 보는 거예요. 권력을 가진 사람도 권력에 의존하는 구성 요소도. 거기 보면은 2번에 1번 균형적인 자원의 확보는 지역사회 조직이 생존하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원천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나 권력을 다 갖는 것 같지만 그런 건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어느 하나가 다 권력을 가져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균형적인 이렇게죠. 균형적인. 그래서 권력을 가진 자와 권력에 의존하는 자의 균형을 이끌어가는 것이 지역복지 실천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 권력 의존 이론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자원동원 이론, 사회교환 이론이 있는데 자원동원 이론에서 보시면 뭐 1번에 두째 줄, 셋째 줄이 또 겹쳐서 그건 거의 지워버리시고 자원동원 이론은 1번에 2번입니다. 자원동원 이론은 지역사회복지는 조직 구성원의 확보든 자원동원을 통해서 증진될 수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때문에 자원을 동원할 수 있는 것이 많은 사회운동이 되겠는데 사회운동의 이론적 기초를 여기서 찾습니다. 지역복지 실천이라고 하는 것은 지역사회에 자원을 동원하기 위한 사회운동이라고 설명할 수 있다 하는 것이 자원동원 이론이 되겠어요. 그래서 1번에 2번 그리고 1번에 2번 그리고 2번에 보면은 2번에 1번 사회운동 2번에 2번 사회저항 쭉 나와 있는데 바로 2번에 3번 성공적 사회운동을 위해서는 이 말을 달리한다면 성공적인 지역복지 실천을 위해서는 구성원에게 사회운동에 대한 즉 지역복지 실천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고 집합적 동질감을 형성하도록 해야 된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것이 자원동원 이론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사회교환 이론. 사회교환 이론에서는 1번에 2번 중요 표시하시고 인간은 합리적 존재여서 최대의 수익을 추구하는 경향이 있다고 가정하는 이론은 사회교환 이론입니다. 사회교환 이론. 근데 세상은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사회는 누구나 최대의 수익을 추구하다 보니까 다 그럴 것 같지만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소수에 의해서 다수의 이익이 그걸 뭐라고 합니까? 파레토 법칙이라고 그러죠. 20%가 이 세상의 80%의 자원을 다 장악하고 있고 나머지 80%가 열심히 산다는 말로 20%를 차지하기 위해서 아둥바둥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파레토 법칙이에요. 그러면 현실적으로 그렇게 나타나는 권력 불균형을 어떻게 균형화시킬 수 있겠느냐는 전략을 하드캐슬이 제시를 한 겁니다. 하드캐슬이. 거기에는 경쟁 기법도 있고 재평가 기법도 있고 상호 호혜 기법도 있고 또 힘없는 사람들이 그야말로 연맹을 만들어서 도전하는 연합 기법도 있고 또 강합 기법도 있고 이런 기법들이 있다고 하드캐슬이 제시한 겁니다. 이것도 2년에 한 번 정도 나왔으니까 봐주시면 됩니다. 다음에 엘리트 이론과 다원주의 이론은 굳이 책을 보지 않더라도 지역복지 실천이라고 하는 것은 엘리트의 가치관이나 엘리트의 노력, 능력에 의해서 이 지역복지 실천은 이루어진다. 거기 1번으로 그냥 보시면 되고 사회정책 이론에 다시 한번 보시게 될 겁니다. 다원주의 이론이라고 하는 지역복지 실천이나 지역사회라고 하는 것은 다양한 이해집단들 간의 거중 도전과 같은 정치적 타협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하는 것은 다원주의 이론, 이익집단 정치 이론이 되겠습니다.
이익집단들 간의 타협을 통해서 지역복지는 이루어진다. 그래서 이익집단 정치이론 또는 다원주의 이론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엘리트주의나 다원주의는 서로 비교되어서 제가 하나로 같이 묶었습니다. 페이지를 넘어가 보시면 사회자본이 근자에 강조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사회자본. 소셜 캐피탈 이렇게 해서 사회자본이 나와 있는데, 사회자본이란 상호 이익을 위한 협력과 조정을 용이하게 하는 사회적 특성으로서의 셋째 줄 일체의 무형자산을 만든다. 그 사회, 지역사회가 가지고 있는, 지역사회 주민들이 가지고 있는 신뢰나 규범이나 네트워킹 등의 사회적 맥락에서 발생하는 일종의 무형의 자산을 사회자본이라고 합니다. 이중환이라는 분이 19세기에 택리지라고 하는 인문지리서를 펴내거든요. 이 택리지에서 사람이 살기 좋은 곳에서 복고청론에서 사람이 살기 좋은 곳을 4가지 기준을 삼았어요. 거기 보면 뭐 산수도 있고 인심도 있고 뭐 생리도 있고, 실질적인 생리로서는 가장 좋은 것이 물길, 교통이 원활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삶에 이로운 것이 무엇이냐 이런 것도 따지고 다 있는데, 거기에 인심이라는 것이 존재를 해요. 우리가 보면 모든 동네에 사는 사람들은 인심이 다 그렇게 더불어 산다라고 보지 않습니다. 단독 주택에 있는 동네가 허성허성 있어도 딱딱 붙어 사는 사람보다 더 정있게 살잖아요. 그리고 지형에 따라서 동네 인심이 다른 것도 선생님들은 이해하실 거예요. 그런 것처럼 그것을 아주 중요한 사람이 살기 좋은 곳의 한 조건으로 들었거든요. 그런 것처럼 여기 사회자본이라고 하는 것은 그 지역사회에서 지역 주민들 간에 서로가 서로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보여지는 사회적 맥락에서 뿜어져 나오는 무형의 자산을 사회자본이라고 합니다. 사회자본은 밖에서는 보이지 않지만 2번 인적 자본이나 물리적 자본처럼 생산활동을 증진시키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 3번의 사회자본은 보이지 않는 무형의 자산이지만 문화적 정체성을 부여함으로써 사회 질서를 가능하게 한다. 또 사회자본은 정보 공유를 통해서 1번 체크하시면서 공식 비공식 제도가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또 한다. 사회자본이 보이지 않지만 이러한 영향력도 갖고 있는 거구나. 다음에 미음번은 알 수 있는 것이고, 비읍번 사회자본은 집단적 의사결정을 통해 외부 효과를 창출한다. 그런 것처럼 니을번, 비읍번 정도 체크하시면서 나머지 가볍게 무형의 자산이면서도 이렇게 실질적인 드러나 보이는 이런 자산과 같은 생산활동 증진도 가져오고 지역 간의 상호 신뢰 회복도 하고, 그러면서 집단적 의사결정을 통한 외부 효과도 창출하고 공식, 비공식 제도 간의 정보 제공, 정확한 정보 제공도 가능하게 하고, 이런 역할들을 사회자본이 한다고 합니다. 푸트만 교수가 제시를 했었는데 한 번 나온 것 보니까 한 2~3번은 좀 더 나올 듯 합니다. 사회자본을 한번 더 견학 문제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정책론과 포함된 이 기능론과 갈등론하다 보니 시간이 좀 한 20분 지나갔습니다만, 여기까지 하고 잠시 쉬었다가 지역복지 실천 모델, 우리가 3문제 나오는 영역이지요. 로스만의 분류, 웨일과 갬블의 분류 등등해서 3문제는 나온다는 영역이 다음 시간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쉬었다 보겠습니다.